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각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생각보다 조각은 근처에 많습니다. 큰 빌딩 앞에도 있고 공원에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다면 스쳐 지나신 겁니다. 아쉽게도 말이죠. 하지만 그러셨더라도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들의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예술의 기쁨을 하나 더 누리시는 것이죠. 먼저 조각에 관해 알아야겠군요. 보시는 것은 사모트라케의 날개 달린 빅토리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층과 층 사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기원전 200년경입니다. 오래되고 유명한 대표 조각품이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트라케의 날개 달린 빅토리를 본 감상자들이 한결같은 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입니다. 조각품에서 생명을 느낀 것이죠. 머리도 없는 대리석 덩어리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각을 만드는 사람은 늘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어 했고 좋은 조각 작품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던 조각이 20세기에 굉장한 변화를 겪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왼편은 르네상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입니다. 오른편은 20세기 한 조각가가 만든 것이고 제목은 무제입니다. 왼편은 당연히 뭔 줄 아시겠죠? 인체입니다. 제목이 다비드인 것을 보면 다비드를 상상하며 만든 조각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조각품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지구에 처음 태어난 생명체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각가들은 신이 창조한 생명체를 흉내내어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몇몇 조각가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스스로 새로운 생명 조각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조각품들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본떠 만든 것인지 모르시겠죠? 당연합니다. 모두 추상 조각가들이 만든 창조물들이니까요. 이제 추상 조각에 관해 좀 아시겠죠? 그런데 20세기 추상 조각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구상 조각은 익숙한 대상을 재창조한 것이기에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하지만 추상 조각은 본 적이 없는 것을 창조한 것이기에 감각이 뛰어나지 않다면 스쳐보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만 한다면 추상 조각의 힘은 구상 조각을 뛰어넘습니다. 구상은 우리가 아는 형태이기에 상상 범위가 정해지지만 추상 조각은 무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미술가들은 대부분 추상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죠. 그런데 이 어려운 추상 조각의 문제를 멋진 아이디어로 해결해 수많은 나무와 청동과 석고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신이 창조한 자연에서 생명의 원리를 터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카소를 아십니까? 샤갈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문신을 아십니까? 2006년 독일 바덴바덴시에서는 그의 열리는 월드컵을 기념해 파블로 피카소를 시작으로 문신 그리고 마르크 샤갈로 이어지는 전시회를 연속 개최했습니다. 세 예술가의 작품을 연결하면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혹시 문신만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활동했지만 문신은 분명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신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한자로는 활화 3, 영어로는 유니티 3입니다.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이상의 무엇이 좋은 상태로 어우러지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느껴보도록 하죠. 가운데 뾰족 기둥 같은 것이 2개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높이가 조금 다르군요. 카피가 아닙니다. 약간 다른 2개의 뾰족 기둥은 지금 어울리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제목이 화이니까요. 이제는 양옆입니다. 왼편에는 곡선을 가진 알 수 없는 형태가 있고 오른편은 뾰족함을 가진 알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 둘도 묘하게 어울립니다. 둘의 모양이 같았다면 정적으로 느껴졌겠지만 모양이 저리 다르니 마치 주거니 받거니 밀었다 당겼다 같은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뒷모습은 어떨까요? 보시죠. 여러분의 상상과 같습니까? 추상 조각은 이런 재미를 더해줍니다. 뒤에서 보니 아까 보던 뾰족 기둥에서 사람의 엉덩이 이미지가 연상되는군요. 그리고 양옆에 달린 것은 저에게는 기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부분 조각 작품은 딱딱합니다.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드니까요. 이 작품 역시 브론즈입니다. 그런데 문신의 작품은 부들부들해 보입니다. 한 작품 더 보시죠.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감상해 볼까요? 제목은 없습니다. 작가가 제목을 붙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배려심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만들거나 발견하면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문신은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상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보시죠. 저는 나란히 서 있는 6명의 뒷모습이 느껴집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시다면 더 재미있는 것을 보셨겠죠. 역시 똑같은 6개가 아닙니다. 조금씩 다르고 삐뚤빼뚤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감이 느껴지는군요. 중간 부분은 어떨까요? 어떠십니까? 생각대로인가요? 저는 인체의 곡선이 연상됩니다. 그렇다면 잘려진 부분은 뭘까요? 그리고 아까 머리를 연상시키는 부분은 6개였는데 몸을 연상시키는 부분은 왜 하나뿐인 걸까요? 이번에는 아래를 보죠. 왜소해 보입니다. 큰 덩치를 지탱하는 가느다란 하체가 불쌍해도 보이고요. 멀리서 바라보죠. 이렇듯 추상 조각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며 처음 본 형태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문신은 생명의 특징인 대칭인 듯 비대칭이고 같은 듯 다르고 다르면서 비슷하거나 대조되며 어우러지는 등 수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 자신이 추상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신만이 특별한 감각을 시메트리 미학, 좌우 균제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작가는 죽어도 작품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신은 1995년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살아 움직이던 작품은 그가 죽은 지 11년 후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음악을 작곡한 것입니다. 물론 직접은 아니죠. 문신 작품에 영감을 받은 작곡가가 만든 것입니다. 작품의 힘이 작곡가의 가슴을 울렸고 그 울림의 악보가 문신을 기리는 연주회가 되어 청중을 다시 감동시키고 있는 매우 신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람은 독일의 작곡가 보리스 요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신 전시회가 열린 이후 나는 산책할 때마다 그의 작품들을 경이로움으로 관찰하였다. 이 곡은 그때 이 예술가와 나눈 내적 대화의 결과이다.
그리고 보리스 요페가 작곡한 음악이 달이 하나 된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작곡가가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작곡가 안드레아스 케어스팅도 문신의 조각품에 영감을 얻어 대규모 간현악곡 엘리언싯을 작곡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문신의 조각 작품은 비대칭으로 만들어진 점에서 매우 특별한 관심을 끈다. 거장 볼프강 마시너도 예술이 시메트리라는 곡을 작곡해 문신에게 헌정했습니다. 그의 추상 조각의 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의 고향에 대한 애정입니다. 작품을 소개하는데 고향 사랑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감상자 입장에서라면 좋은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술관이 우리나라 창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 가면 됩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그의 작품들이 어떻게 창원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것은 문신의 고향 사랑과 아내의 헌신이 모여 이룬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없었더라도 문신의 작품을 보려면 우리는 프랑스에 가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확한 이름은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입니다. 문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과 창원시의 예술에 대한 애정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처음 감상하셨던 작품 유니티 3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쩌면 이 미술관 전체가 문신이 꿈꾸던 추상 생명체인지도 모릅니다. 이곳 정원에는 그의 커다란 작품들이 있고 실내 전시실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회화도 있고 그의 손때 묻은 작업 도구도 있습니다. 가신다면 눈여겨보실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만든 추상 생명체들이 보관되어 있는 문신 원형 미술관입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운 추상 조각을 감상하는 방법과 한국과 고향을 사랑했던 추상 조각가 문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